네, 긴급 분석. 오늘은 반도체 이슈 다룰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엔비디아 CEO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반도체 공급망 핵심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앞두고 기업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 어떠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IT 거의 대부분 제품들을 다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따로 조사했을 때는 거의 뭐 한 90% 정도가 거의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뭐 전쟁 같은 거에 대비를 해서 이제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조금 이런 밸류 체인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 관세를 조금 무기로 이러한 뭐 대만이나 한국 같은 IT 강국 업체들한테 미국 내로 팹을 지어라라고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한국도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아마 삼성전자 팹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팹은 지금 미국에 거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 오스틴이라는 팹이 이미 가동 중이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테일러 팹,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는 테일러 팹까지 가동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빌미로 좀 미국과 좀 협상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화제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에 지분 10%를 넘기기로 하면서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한번 보도가 크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먼저 궁금하고 또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팹이 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분 얘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약속된 보조금의 총액을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5억 달러 미만이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한 47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 이 정도로 조금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꼼꼼히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인텔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언급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유리기판 분야의 협력으로 통상 압박을 완화하려는 묘수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재료가 주목을 받을 만한 재료인지요? 유리기판은 이제 차세대 기판으로 뭐 방열 특성도 뛰어나고 이제 미세화에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텔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TSMC, 삼성, 뭐 SK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든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유리 특성상 이제 깨지기가 쉽잖아요. 거기다 굉장히 얇게 만들고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잘 깨진다라는 특성을 조금 해결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리의 구멍을 뚫을 때 이제 크랙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허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다른 업체들이 특성이 좋은 건 알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이 가장 조금 오랫동안 이 기술을 개발을 해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인텔도 자체적으로는 조금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이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이렇게 좀 협업을 할 가능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식으로 협업 MOU나 뭐 이런 식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리기판 전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라스틱 기판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맞습니다. 수지 계열인 기판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AI 쪽으로 유리 기판은 타겟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TSMC의 코어스 캐파, 2.5D 패키징 캐파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인터포저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순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서 조금 싼 유리로 대체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트렌드라서요. 네. 그래서 약간 이 그 수지 계열의 기판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비싼 인터포저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의 관점에서 뭐 넘어야 할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리포트에서 HBM 커스텀에 대해서도 짚으셨는데 지금 베이스 다이가 쟁점인 것 같아요. 원래 HBM 밑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그걸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만들었나요? 예, 지금 보통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HBM 8단이라고 하면은 아래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라고도 합니다. 로직 다이 한 장이 깔리고 이제 그 위에 코어 다이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다이가 8장 이렇게 깔리는 구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속도가 소통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위칭 같은 것도 더 빨리 돼야 되는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스 업체들,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업체들이 그 로직 다이까지 우리가 하면은 더 빨리 소통될 것 같아. 속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HBM4E 27년 하반기부터 이런 시제품 같은 것들이 좀 출시될 전망입니다. 예. 원래는 그러니까 HBM 만드는 데서 베이스 다이까지 했는데 지금은 GPU 설계하는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주요 고객사가 그건 우리가 할게라고 가지고 가면서 SK 하이닉스의 입지가 HBM4부터는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 고객사한테 일부 넘겨주다 보니까 네. 조금 입지가 축소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에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램 3사,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한테 다 샘플을 보내면서 우리랑 같이 설계를 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규모가 엔비디아만큼 크지 않은 업체들은 3사한테 모두 팀을 꾸려가지고 이 베이스 다이를 같이 설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스터마이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사 락인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픈 AI나 뭐 AMD, 인텔 이런 업체들은 이 세 업체들한테 모두 다 팀을 꾸려서 같이 설계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한 HBM 밴더를 한 2개만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잘하는 애로 2개를 쓰자. 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도 최근에 이제 어느 한 포럼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언급한 바가 있어서 커스터마이징 시장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커스터마이징 이력이 많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단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SK 하이닉스 올해는 걱정 없다 이렇게 일단 리포트에서는 기술을 하셨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SK 하이닉스 시장 선두가 계속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올해의 물량은 사실 작년 초중순에 이미 다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라서요. 올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내년 HBM 공급 과잉 이슈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글로벌 HBM 수급 모델을 만듭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 곱하기 가동률 곱하기 수율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H 시리즈가 몇 장 나오는지, B 시리즈가 몇 장 나오는지, AMD, 인텔 이런 거를 모델별로 해서 HBM이 얼마나 탑재가 되는지를 곱하면 그게 수요가 되는 겁니다. 제 모델상으로도 내년에는 조금 오버 서플라이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3% 정도 오버 서플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캐펙스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덩달아 내년 추정치들도 지금 계속 상향 조정이 돼가고 있고요. 이렇다라는 뜻은 AI 서버를 더 사겠다, GPU를 더 사겠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HBM의 수요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눈높이보다는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니까 지금 우려하는 거는 내년 정도는 뭐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조금 더 캐파 늘려서 HBM 시장이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다. 여기엔 좀 동의를 하셨지만 그를 앞지를 정도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8월 초에 리포트에서 삼성전자는 저점이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같은 의견이세요? 예,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제 7만 원대 미만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를 연초나 작년 말에 조금 안 좋게 봤을 때 안 좋게 봤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파운드리 부진, 사업 부진, 그리고 이제 HBM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통하는 그 로직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대다수였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게 조금씩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애플 수주도 그렇고 테슬라 수주도 그렇고 이런 대형 업체들의 수주를 받고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수율이나 성능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DRAM 3사 중에서는 HBM4를 유일하게 원C 나노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C 나노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프로덕션 레디네스 어프로벌 이게 내부 양산 승인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통과를 했고 수율도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 확실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점은 지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더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점이 통과됐다라는 의견 변함이 없으신데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한 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12개월 포워드 PBR 밴드가 거의 중하단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조금 안 되기는 했는데 그 이상을 뚫으려면은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년 하반기에 테슬라 2나노 물량의 샘플 정도는 이제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정말 선단 공정 쪽에서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당연히 HBM4 샘플 언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언제 양산이 되느냐겠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샘플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뭐 9월 중으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갈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베이스 다이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가 HBM4부터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공장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설계된 물량을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가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도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SK 하이닉스보다 물량을 확보하기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성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HBM4가 아니라 HBM4E부터 커스터마이징이 될 거라서요. 그 네. 시점은 27년 하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년이요? 아, 예, 아직까지 다음 모델이군요. 다음 모델입니다. 예. 이번 모델은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모델부터 커스터마이징화가 된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정말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렇고 디램 쪽에서도 그렇고 성능이 많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재화 이제 파운드리까지 내재화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체들 중에선 유일하기 때문에 뭐 원가 측면이든 고객사 대응 측면이든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 리스크나 보조금 지분 부담 여러 가지 반도체주에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코멘트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연말까지는 반도체 주가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HBM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연말 가서 내년 연초 가서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를 더 늘릴지 안 늘릴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조금 확인 불가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 리스크입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은 반영이 크게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가 몇 프로일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게 업체들의 실적이나 이런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로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시점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뭐 기회비용이 덜하던지 아니면 모멘텀이 조금 더 좋은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네. 이제 뭐 연초 거의 5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7만 원까지 상승한 상태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조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금 다른 점은 하이닉스가 돈을 조금 더 잘 번다라는 겁니다. 올해 하이닉스의 BPS가 14만 7천 원, 내년에는 19만 원, 내후년에 뭐 30조 원 정도 영업이익 번다라고 치면은 2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이상 고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BPS가 많이 올라오고 그만큼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두 업체 다 모두 선호하지만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 쪽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 점은 얼마만큼의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냐입니다. 크게 보실 부분은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와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일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쯤에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막히면서 가이던스를 조금 많이 하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중국 수출 규제가 풀렸으니까 수익이 늘어나겠지? 매출이나 뭐 EPS가 늘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얼마만큼 늘어날지가 조금 변수입니다. 이거를 엔비디아 내부에서 높게 잡고 있는지 낮게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프라이즈율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가이던스 측면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실적 전망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엔비디아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